칼잡이입니다. 윤석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명심해라. 요즘 칼잡이 윤석열이 계속 수렁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더니 딱 윤석열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고 뭐 박지원 게이트다, 뭐 야당 탄압이다, 윤석열이 오히려 개거품을 물어요. 그런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뭐 검찰총장 측근이 자기 총장 배우자하고 장모 문제 가지고 여당 인사하고 언론인들 고발장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 거기다가 청부 고발을 사주했다. 뭐 스토리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거기다 요즘 또 한 방 또 터졌죠. 대검에서 윤석열 장모 그 최씨 사건에 대해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A4 용지 그 세 쪽인데 그 경기도 그 성남시 부동산 그 사기 사건, 그다음에 최 씨랑 그 법 분쟁을 했던 그 정대택 씨 그 사건, 파주 요양병원 그 의료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양평군 오피스텔 사기 사건. 왜 이렇게 장모는 사건이 많아요? 이런 이제 관련자들 목록, 그다음에 처리 경과 이런 게 문서에 딱 정리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이건 언론 대응 문건이다. 그럼 뭐 그런 건 작성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 무슨 윤석열 사조직이에요? 맞아요. 이제 사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래요? 이제 검찰을 아예 검찰당이라고 불러요. 아주 신당 나왔어요. 근데 뭐 자기가 무슨 나라를 구하는 투사처럼 행세를 해요. 원래 우리나라 검찰이 옛날에는 그 권력의 신여에 불과했잖아요. 일제 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개였죠. 그 군사독재 시절에는 권력의 신여였어요. 그 뭐 이승만 때는 막 경찰한테 밀려가지고 맥도 못 추고, 박정희 전두환 때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기무사 이런 애들한테 쪽도 못 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수사권 가지고 있지, 기소권 가지고 있지,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서 국가보안법 휘둘러 가면서 뭐 애국적인 민주 투사들 다 때려잡고 노동자 민중 때려잡고 이러면서 이제 권력을 키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이게 권력의 신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예 최고의 권력이 됐어요. 그 검찰 권력을 유지하는 패턴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정권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이전 정권을 집중 수사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한테 딱 붙어요. 검찰 개혁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와서 그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빠지고 뭐 레임덕이 딱 오기 시작하면 이제 현재 권력을 개처럼 물어뜯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박근혜 대권 사건 수사했다, 뭐 촛불 이후 국정농단 수사팀장 이래가지고 뭐 이전 정권 박근혜를 막 때려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비실비실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을 개처럼 물어뜯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이런 놈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 권력은 무한하다. 이러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주도하는 인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정치 검찰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에 정치 군부 이렇게 부르듯이.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여당이 그 검찰 권력한테 수사권 내놔라. 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선봉에 윤석열이 있는 거고 이제 뭐 대선 후보까지 이제 등극을 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엔 그래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이 무슨 검찰주의자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착각이었던 거죠. 이제 보니까 완전 그 대권 야욕에 가득 찬 검찰당의 총수, 정치 검찰이었던 이거죠. 이게 이제 다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그 검찰을 그 사조직화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검찰당에 이제 청부 고발하고 자기들 대빵 가족관계 대응 문건 만드는 거 그런 게 저그들 사이에서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딱 지금 와서 보니까 명색이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인데 대통령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직접 나와서 대통령 해먹겠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행각이 이제 국민들한테 다 들켜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 이것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이것도 참 이렇게 한심합니다. 요즘 그 이준석하고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막 국힘당 내부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뭐 주도권 싸움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이 변변한 대선 주자가 하나가 없으니까 이제 흥행을 위해서 뭐 윤석열, 최재형, 뭐 김동연 이런 이제 정부 여당의 그 위장 취업했던 애들 이런 애들 이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국힘당 애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검찰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검찰들 우리 그 지배층을 위해서 열심히 민주노총, 노동자 민중 이런 걸 때려잡는 걸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제 시켜놨더만은 이제 보니까 뭐 검찰당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권까지 넘봐? 그건 오바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너네는 그 우리 국민의힘이 요즘 후보도 없고 이러니까 와서 흥행시키는데 그 페이스메이커나 좀 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국힘당이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너무 또 힘이 커졌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이 국힘당 내부에서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심한 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까 쪼개자는 거잖아요.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겨주고 검찰 비리는 수사하는 거 공수처가 하고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막 조국 날라가고 상처투성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권 주자들까지 나섰으니 이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 뭐 제보자 조은성 씨가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박지원 게이트다 하면서 야당이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애결하고 봐줍시다. 근데 이낙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추미애 후보원을 왜 건드려가지고 그 손준성 인사 문제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그 쓸데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내분을 조장하냐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정부 여당 편들자는 게 아니라 하도 한심해서 아니 이게 건드릴 사안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안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이낙연 후보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가 추격을 해가지고 겁이 난다 그러더라도 그냥 막 아무거나 내지르면 그런 초부적인 그 정무적 판단이 초보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사건이 막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막 지금 대선 전국이 난장판이 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여야의 그 이전 투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뭐냐. 왜 국회의원들 중에는 법조인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21대 국회의원 중에 한 15% 된대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46명이래요 법조인이. 그러니까 뭐냐. 이게 법이라는 게 그 기성 질서를 유지하는 그 강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니까 법조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그 기득권 세력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법을 그런 걸 좀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맨날 노동자 민중 피 빨아먹는 그런 법만 만드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그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둘째,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유독 검사 출신이 많아요. 특히 국힘당에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검찰 출신들은 수사 경험이 많으니까 법조항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고 의혹을 딱 부풀리고 공방전을 벌이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파이터로서는 아주 딱 알맞춤이다 이거죠. 그 황교안, 그 유명한 그 악질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그 정점식, 그냥 뭐 그 황교안 직계 후배 검사예요. 그리고 뭐 이름만 들어도 딱 나오는 뭐 곽상도다, 주광덕이다, 최교일이다, 김도우비, 뭐 김진태, 권성동. 전부 그 여당 그 공격수들이잖아요 국힘당에서. 얘네들이 그런 이제 공격수로 이제 나서는 이래서 검찰 출신이 많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래 검찰이 권력이 커졌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검찰 출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뭐 홍준표도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후보야 뭐 옛날 그 이제 정치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래 정치 생활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엊그제까지 검찰총장이었어요. 근데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대선으로 탁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 하면 2위 나오고 가장 유력한 쪽 국힘당 지금 대선 후보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에 검찰 출신이 많다 이런 건 뭐 다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이 중간에 때려치고 직접 대권 주자로 나왔다. 이런 걸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군사 독재를 국민들이 항쟁을 해가지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 미국 애들이 IMF 이후 민주화하지 말고 자유화하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자유화로 딱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화가 한 95% 하고 민주화는 한 10% 조금 한 거예요.
그것도 국민들이 막 대가리 쳐갖고 싸워서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IMF에 미국 애들이 시켜서 한 그 자유화,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1등은 미국이고 그 다음 국내에서는 누구예요? 재벌, 언론, 금융, 그리고 검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화의 이 최대 수혜자들인 얘네들이 재벌 권력이 되고 언론 권력이 되고 금융 권력이 되고 검찰 권력이 되고 이렇게 이제 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 공화국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언론 공화국이다, 간피와 세상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촛불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뭐합니까? 시장 독재, 관료 독재. 그 중에서도 이 공안 세력들이, 이 독재 세력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모든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와대만 잡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탄들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도 이 정부 여당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력을 분산시켜서 쪼개고 그렇게 되면 개혁이 되고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다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런 검찰당, 검찰 권력이 생긴 거다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항쟁을 해가지고 민주정부를 세웠으면 권력을 딱 잡고 그걸 개혁의 도구로 해서 적폐 세력들을 다 청산을 해야지. 쪼개갖고 걔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검찰, 언론, 경제기획원, 감사원 얘네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지 몸집 키워가지고 나중에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민주화가 아니라 지금 자유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이없게도 지금 윤석열이 제일 앞에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검찰이 다 해먹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의 꿈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의 그 정점에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들을 찍찍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열이 받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거의 박근혜 수준인 것 같아요. 박근혜가 울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와, 완전히 막, 자기의 강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근데 이 윤석열은 아무리 추락을 해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아마 재벌에서도 나오고 관표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 권력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수직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미국, 재벌, 검찰, 관피아, 조중동 이런 이제 언론 권력들 이런 권력들에서 노동자 민중한테 아래로 이렇게 권력을 이동시켜야 된다. 그럼 이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때 항쟁밖에 없어요. 군사 독재를 몰아낸 것도 항쟁이고 지금 날뛰고 이 자유화로 날뛰고 있는 검찰, 재벌, 언론, 관피아들 이거 때려잡는 것도 결국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국민적 항쟁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 사건을 보면서 이 자유화로 진행된 그 속에서 그 성장한 검찰 권력 이걸 이제 어떻게 때려잡을까 이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관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